안녕하세요. 평양편지입니다. 우선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TV에서 보고 계시는 김정은,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가볍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김정은 곁에서 의료 업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와서 여름엔 수박 먹고 겨울엔 군고구마 사 먹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늘 긴장 속에서 살았어요. 그때 제가 본 것들, 경험한 것들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하게 악화돼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호흡곤란으로 자주 헐떡거리고 고혈압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공개 행사에서는 언제나 멀쩡한 척 등장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적인 자리에서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는 몇 시간씩 버틸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괴리감에서 처음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으로 일하면서 제가 본 김정은은 정말 병든 사람이었어요. 계단 한 층도 제대로 오르지 못해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고 약물에 의존해서 겨우겨우 버티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음날 조선중앙TV에는 건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처음에는 컨디션이 좋은 날만 촬영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부터 김정은이 제 앞에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에게는 몸이 좋아져서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고 알려졌어요. 하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하루아침에 낫는다고요? 게다가 그 정도로 비만했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해진다는 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 시점부터 저는 진짜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TV에 나오는 김정은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내가 아는 그 김정은이 맞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몸짓도 걸음걸이도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뭔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같은 체제에서 최고 권력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대역을 내세우는 것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때부터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외모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의료진으로 일하면서 김정은의 몸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했던 저에게는 그 변화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김정은은 원래 체중이 급격히 변해도 땀을 정말 많이 흘리는 체질이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이마에서 땀방울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건을 계속 준비해야 할 정도였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여름 야외 행사에서도 땀 자국조차 보이지 않아요. 에어컨이 없는 공장 시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직접 본 김정은은 걸을 때 호흡이 항상 거칠었어요. 몇 걸음만 걸어도 헐떡거렸고 입을 벌리고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공식 행사 전에는 항상 산소 흡입기를 준비해뒀거든요. 하지만 지금 TV에 나오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걸음걸이가 지나치게 안정적이에요. 오랜 시간 서 있어도 호흡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죠. 목소리 변화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원래 김정은의 목소리는 늘 갈라지고 쉰 소리였어요. 담배를 워낙 많이 피워서 성대가 상한 상태였거든요. 연설할 때마다 중간중간 기침을 하면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맑고 깨끗해요. 1시간 넘게 연설해도 목이 쉬지 않더군요. 안경테도 바뀌었어요. 김정은은 특정 브랜드에 맞춤 안경만을 고집했습니다. 코 부분 패드 모양부터 태의 두께까지 모든 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저도 그 안경을 여러 번 닦아준 적이 있어서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은 완전히 다른 제품이에요. 렌즈 두께도 테 색깔도 전부 바뀌었습니다. 손가락 길이와 모양까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김정은의 손가락은 유독 짧고 통통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길어 보입니다. 손톱 모양도 다르고요. 의료인으로서 이런 신체적 특징들은 즉각 눈에 띌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모든 변화를 처음 발견했을 때 느꼈던 그 섬뜩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나 성형수술로 설명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기본적인 신체적 특징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을까요? 특히 의료진의 눈으로 본 이런 변화들은 절대 우연일 수 없어요. 저는 그때부터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모 변화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행동 패턴의 변화였습니다. 사람의 오랜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에게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김정은은 원래 라이터를 직접 켜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목을 특별한 방식으로 돌려서 불을 붙이는 습관이 있었어요.
제가 수없이 본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어떻습니까? 수행원이 불을 붙여줘야만 담배를 피워요. 본인이 직접 라이터를 만지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어요. 걸음걸이에서도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예전 김정은은 오른쪽 다리를 아주 살짝 절었어요. 어렸을 때 다친 게 원인이었는데 워낙 미세해서 가까이서 오래 관찰해야만 알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양쪽 다리를 완전히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설하는 모습에서도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김정은은 원래 연설할 때 군중을 똑바로 쳐다보며 눈맞춤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특정 구간의 청중들을 번갈아 보면서 시선을 돌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가 사라졌어요. 마치 원고만 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술잔을 잡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정은은 항상 왼손으로 잔을 잡았어요. 오른손잡이였지만 술잔만큼은 왼손으로 드는 특이한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게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서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왼손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른손만 사용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건 필체 변화였어요. 김정은의 손글씨는 각지고 강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미음자나 비읍자를 쓸 때 모서리를 아주 날카롭게 그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서명들을 보면 글씨가 부드럽고 흐릿해요. 필압도 약해졌고 전체적인 글씨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담배 피우는 자세도 바뀌었어요. 김정은은 담배를 입에 물고 있을 때 특별한 각도로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연기를 내뿜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과 신체적 특징들이 동시에 바뀐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한두 가지라면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변한다는 건 치명적인 증거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 변화들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였어요. 공식 행사에서 보이는 어색함은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제가 직접 참석했던 몇몇 행사들을 떠올려 보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김정은은 원래 열병식에서 아주 긴 동선을 걸으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대 끝에서 끝까지 천천히 걸으면서 군중들과 눈맞춤하고 손을 흔들고 때로는 즉석에서 방향을 바꿔서 예상치 못한 곳으로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어떻습니까? 무대 이동거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정해진 코스만 따라가고 즉흥적인 움직임은 전혀 없어요. 농담을 던지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 김정은은 연설 중간에 갑자기 즉흥적인 농담을 해서 군중을 웃기곤 했어요. 준비된 원고에 없는 말들을 툭툭 던지면서 분위기를 띄웠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그를 더 인간적으로 보이게 했죠.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경직된 표정으로 원고만 읽고 있어요. 한 번도 즉흥적인 발언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사진 촬영 자세에서도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김정은은 과거에 사진 찍을 때 고개를 살짝 숙이고 턱을 당기는 포즈를 자주 취했어요. 본인이 가장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 각도였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턱을 치켜 올리고 고개를 뒤로 젖히는 자세를 취해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경호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경호원들과 가끔 농담도 주고받고 어깨를 툭 치면서 친근함을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어요. 경호원들도 예전보다 훨씬 더 형식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모시는 것 같더군요. 가장 이상했던 건 계단 오르내리는 모습이었어요. 김정은은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계단을 내려갈 때 특별한 방식으로 발을 디뎠어요. 한 발씩 조심스럽게 내려가면서 손잡이를 꽉 잡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단을 아주 자연스럽게 오르내려요. 무릎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요. 박수치는 방식까지 달라졌어요. 김정은은 박수를 칠 때 손바닥을 완전히 맞대지 않고 약간 비틀어서 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수 소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작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확하게 손바닥을 맞댄 채 박수를 쳐요. 소리도 크고 또렷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정말 김정은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저 사람은 가짜라고요. 공식 석상에서조차 이렇게 어색함이 드러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제 무대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외국 지도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보인 어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푸틴과의 만남에서 일어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건배 제의를 하는 자리였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멈춰버린 거예요. 김정은이라면 절대 그럴 리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원래는 술자리를 정말 좋아했고 외국 손님들 앞에서 유창하게 건배사를 하는 걸 즐겼어요. 그런데 그날은 준비된 말을 끝까지 읽지도 못했어요.
수행원이 옆에서 속삭여야만 겨우 마저 할 수 있었죠. 더 이상한 건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정은은 외국 술, 특히 러시아 보드카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푸틴과 만날 때마다 술 이야기를 먼저 꺼낼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잔에 입만 살짝 댔다가 내려놨어요. 푸틴이 이상하게 쳐다봤던 게 기억나요. 중국 시진핑과의 만남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됐어요. 공동 성명을 읽는 자리였는데 종이를 넘기면서 손이 심하게 떨린 거예요. 그것도 카메라에 다 잡혔죠. 원래 김정은은 그런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떨림을 감추기 위해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연설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그런 대처도 하지 않았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트럼프와의 싱가포르 회담이었어요. 악수하는 장면에서 시선을 계속 피하더라고요. 김정은은 원래 외국 지도자들과 만날 때 오히려 더 당당했거든요. 카메라를 의식해서라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내내 시선을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통역관과의 소통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김정은은 영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었기 때문에 통역 내용이 잘못됐을 때 즉석에서 수정을 요구하곤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어요. 통역관이 뭐라고 하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어요. 성대 상태 변화도 국제 무대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김정은의 목소리는 독특한 음색이 있었거든요. 조금 쉰 듯하면서도 굵직한 소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목소리예요. 음정부터 발성까지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식사 예절에서도 차이가 났어요. 김정은은 젓가락질을 할 때 특별한 방식으로 잡았거든요. 좀 투박하게 잡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정교하고 우아하게 젓가락을 다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손놀림이에요. 이런 변화들은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완벽하게 따라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특히 외국 지도자들 앞에서 보인 어색함은 정말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국제 무대에서까지 대역을 투입했다는 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때부터 확신했어요. 이건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고요. 북한 내부에서 돌던 소문들을 들으면 정말 소름이 끼쳐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의료진 사이에서는 이미 진짜는 사라졌다는 말이 은밀하게 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김정은과 직접 접촉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의혹이 강했어요. 한 간부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김정은이 병원으로 실려간 뒤로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회복됐다고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중환자실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였어요. 그 간부는 나중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죠. 군부 내에서도 이상한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김정은과 가까웠던 몇몇 장군들이 갑자기 숙청당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댔지만 내부에서는 그들이 김정은의 진짜 상태를 알고 있어서 제거됐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반발했다가 위험해진 거라고요. 의료진 중에서도 몇 명이 행방불명됐어요. 김정은을 직접 치료했던 의사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출근하지 않더라고요. 가족들에게는 특별 임무를 수행하러 갔다고만 알려졌어요. 하지만 그 뒤로 소식이 끊어졌죠. 저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다음 차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침묵을 강요당했어요. 김정은 동지의 건강에 대해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가 계속해서 내려왔거든요. 의료 기록들도 모두 회수됐어요. 평소라면 보관해야 할 진료 기록까지 모조리 없애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와중에도 몇 가지 기록을 몰래 보관했어요. 김정은의 필체 자료 몇 장, 성대 검사 결과 일부, 의료 보고서 조각들을 숨겨뒀거든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지만 언젠가는 이런 증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부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소문은 김정은이 이미 3년 전에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는 뇌사 상태라는 진단까지 나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정보가 극비로 처리됐죠. 수술실 간호사 한 명이 저에게 몰래 귀띔해준 이야기도 있어요. 그날 밤 수술실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경비가 배치됐다고 해요. 의료진들은 모두 휴대폰을 압수당한 채 수술에 참여했고 수술이 끝난 뒤에도 며칠간 격리됐다고 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그 이후의 일들이었어요. 김정은과 관련된 모든 의료진이 한 명씩 다른 곳으로 발령받거나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그 무렵 다른 부서로 옮겨졌어요. 더 이상 김정은을 볼 수 없는 곳으로요. 이런 내부 상황들이야말로 제가 가진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소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동시에 벌어졌다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북한 체제가 무언가를 숨기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김정은은 이미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의료진으로서 마지막으로 본 김정은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고 의식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손발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몇 달 후에 갑자기 건강해져서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게 의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무대에 서는 인물은 분명히 훈련된 대역일 뿐입니다. 외모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도 작은 습관들까지는 완벽하게 따라할 수 없어요. 목소리 톤이나 걸음걸이, 필체 같은 것들은 아무리 연습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의료진의 눈으로 보면 신체적 특징들의 차이가 너무 명백해요. 제가 가장 확신하게 된 순간이 있어요. TV에서 김정은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손동작이더라고요. 담배 잡는 법부터 연기 내뿜는 방식까지 모든 게 달랐어요. 그 순간 이건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북한은 대역으로 거짓 권력을 이어가고 있어요. 체제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김정은이 건재하다는 착각을 심어주면서 권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짓은 오래갈 수 없어요. 저는 의료인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의학적 지식과 오랜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에요. 외모나 행동 변화는 물론이고 신체적 특징들까지 모든 게 다른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북한 주민들도 국제사회도 모두 알 권리가 있어요. 가짜가 진짜인 척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목숨을 걸고 탈북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리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의료진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김정은은 이미 무대에서 사라진 지 오래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철저히 계획된 연극일 뿐이에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김정은은 이미 3년 전에 사망했거나 최소한 무대에 설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TV에서 보고 계시는 그 인물은 대역이에요.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완벽하게 속일 수는 없어요. 의료진의 눈으로 본 신체적 특징들, 오랜 습관들, 목소리와 행동 패턴까지 모든 게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북한은 지금 거짓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착각을 계속 심어주면서 권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짓말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어요. 작은 단서들이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외모 변화, 행동 패턴의 차이, 공식 석상에서의 어색함들이 바로 그런 증거들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허점들이 드러날 거예요. 북한 내부 권력 구조도 이미 흔들리고 있어요. 김정은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거나 숙청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증거예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을 제거하느라 바쁜 상황이죠. 하지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예요. 북한 내부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이런 거짓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가 올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본 것들, 경험한 것들을 계속해서 증언할 거예요. 이것이 의료진으로서 그리고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이제 김정은의 공개 활동을 볼 때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분명히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외모나 행동,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어색함들을 말이에요. 진실을 증언하는 것이 저희 마지막 사명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거짓에 속아 살아가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국제사회도 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가짜가 진짜인 척하면서 벌이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까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김정은은 이미 사라졌고 지금 무대에 서는 건 철저히 계산된 연극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